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 어떤 내용일까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의 12평 원룸에서 홀로 살아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65세 나이의 정숙 씨. 4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2년째 혼자 지내고 있는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4시 30분 습관처럼 눈을 뜹니다. 옆자리는 이미 2년째 비어 있지만 여전히 손을 뻗어봅니다. 차가운 이불만 만져질 뿐입니다. 매일 아침 7시 두 사람분의 밥을 짓고 된장찌개도 두 그릇치를 끓입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한 숟가락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오후 3시 혼자서 드라마를 봅니다. 재밌는 장면이 나와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고 슬픈 장면이 나와도 함께 울 사람이 없습니다. 밤 11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잠이 듭니다. 42년을 함께한 남편 박철수 씨를 췌장암으로 떠나보낸 후 정숙 씨의 인생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여행 모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피어난 사랑, 그리고 용기에 관한 이야기. 이것은 60세가 넘은 어르신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2020년 11월 어느 날, 이날은 정숙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정숙이 영정 앞에서 절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여보, 깨어나요. 제발, 일어나세요. 엄마, 아빠는 이제 편히 쉬시는 거예요. 42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보고 혼자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해? 정숙 씨는 남편 박철수 씨와 23세에 만나 65세까지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로 출장을 갈 때도 매일 전화를 했고 결혼 42년 동안 단 하루도 싸운 적이 없는 모범 부부였습니다. 정숙 씨, 철수 씨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부인 걱정만 하셨거든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수가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라고. 어떻게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 그제야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보, 집에 왔어요. 왜 나와서 맞아주지 않으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 정숙 씨를 보며 딸 혜진이 말을 꺼냅니다. 엄마, 제가 며칠 더 있다 갈까요? 아니야. 너도 집에 가봐야지. 나는 괜찮아. 괜찮다는 게 말이 돼요. 42년을 함께 사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 42년 하루도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밤 침실에서 남편의 옷을 끌어안고 정숙 씨는 속삭이듯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냄새가 아직 나는 것 같아. 꿈에서라도 나타나 주세요. 첫날 밤이 가장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였고 습관적으로 옆을 보며 여보라고 부르다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정숙 씨의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지만 그녀에게는 시간이 더 큰 독이었습니다.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며 정숙 씨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라면은 하나만. 김치는 작은 거. 아, 맞다. 이제 혼자구나. 그때 저쪽에서 마트 직원이 다가오며 어머니, 요즘엔 항상 혼자 오시네요? 딸이 있어요. 그러면 바빠서. 아, 그러시구나. 건강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TV를 보다가 부부가 나오는 광고를 보고 채널을 돌리며 왜 자꾸 부부들만 나와? 시간이 점점 흘러 6개월이 지나면서 정숙 씨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와 엄마를 걱정하며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친구들이 연락해도 안 받으시고 교회도 안 나가시고 아빠가 이걸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있을 때가 좋았다. 너도 얘 아빠한테 잘하렴. 이제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엄마, 그래도 살아야죠. 저도 있고 손자도 있잖아요. 알아. 알지만 그래도 내 아빠가 살아있을 때가 좋았던 것 같구나. 말할 사람도 없고 함께할 사람도 없고. 딸이 종종 찾아와 말동무도 해주고 외출도 같이 했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그저 모든 게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5kg이나 빠졌고 흰머리가 늘었으며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딸 혜진 씨는 점점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혜진 씨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친구와 엄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너무 걱정돼. 이러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셨어. 혼자 계시니까 점점 말수가 줄고. 뭔가 활동적인 걸 해야 할 것 같은데. 활동? 무슨 활동을 해? 집에서 나오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여행은 어때? 요새 황혼 여행 모임 많다던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그래. 아, 어쩜.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남편을 잃고 2년. 정숙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활발하고 웃음이 많던 옛날의 그녀는 사라지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 혜진이 다시 찾아와 엄마에게 여행 이야기를 거냅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요. 여행 모임 있잖아요. 2박 3일인데 사람들이 많이들 간대요. 엄마도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여행을 왜 가? 혼자 가서 뭘 하겠니? 혼자가 아니에요.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엄마, 아빠도 엄마가 이렇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사람 얘기는 꺼내지 마. 엄마, 저 정말 걱정돼요. 이러다가 우울증 걸려요. 병원에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숙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거울 속에 자신을 본 정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딸의 걱정이 이해되었습니다. 혜진은 엄마를 위해 여행사를 알아보고 또 준비하며 엄마가 즐겁게 바람이라도 쐬고 오기를 바라며 열심히 준비합니다. 부산 바다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 2박 3일 65세 이상 참가 가능한 실버 여행 모임. 정숙 씨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정숙 씨는 아직도 여행에 대해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 그냥 집에 가는 게. 모르는 사람들과 2박 3일을 어떻게 지내. 가이드가 참가자들을 호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김정숙 씨? 김정숙 씨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처음 참가하시나요? 네, 딸이 권해서. 그러시구나. 처음엔 다 그러세요.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 버스에 올라가시죠. 정숙 씨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에는 20여 명의 참가자가 탔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어르신들이었고 혼자 온 분들이 절반 정도였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지만 정숙은 창가에 말없이 앉아 있는데 왠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다들 즐거워 보이는데 나만 이상한 건가? 그냥 집에 있을 걸. 앞자리에서는 할머니들이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고들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어머니, 여행 가서 좋은 사람 만나오세요. 그래서 야, 이 미친년아 했지. 하, 요즘 애들은 참.
우리가 뭘 만나겠어요? 이때 옆자리가 비어 있어 혼자 앉아 있던 정숙 옆으로 한 할아버지가 다가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혼자 오셨나요? 저도 혼자인데 좀 앉아도 될는지 불편하시면 제가 다른 자리로 옮겨도 됩니다만.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정숙입니다. 저도 이런 여행 참가하는 거 처음이에요. 아들이 자꾸 나가라고 해서. 혹시 자주 다니세요? 아니요, 저도 처음이에요. 딸이 권해서. 두 사람은 서로 비슷한 처지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3년 전에 아내를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정숙 씨가 놀라며 아, 그러셨구나. 저는 2년 전에.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 두 사람은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훈 씨는 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3년 전 유방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으며 이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신혼여행으로 한 번.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이가 바다를 참 좋아했거든요. 결혼할 때만 해도 매년 가자고 했는데. 아, 그러셨군요. 저희 아내도 바다를 좋아했어요. 항상 선생님 나중에 부산에 집 하나 사서 살자고 그랬는데 결국 못 이뤄주었네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바다를 보여드리지 못한 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똑같네요. 저도 그래요. 병원에만 있게 해서.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금세 마음이 통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교감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중간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커피 드실래요?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저도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말벗이 생겨서 좋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드님이 많이 걱정하시죠? 네. 자꾸 나가서 활동하라고. 그런데 혼자 뭘 하겠어요. 정숙 씨는 어떠세요? 딸이 하나 있어요. 자꾸 우울증 걸린다고. 아이들은 우리 마음을 모르죠. 42년을 함께 산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게요. 매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래도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아요. 휴게소에서의 30분간의 대화. 두 사람에게는 지난 2에서 3년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후 2시 부산에 도착한 일행. 첫 번째 코스는 감천문화마을이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을 돌아보는 두 사람은 많이 친해진 듯 보였습니다. 여기 참 예쁘네요.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까요? 아니에요. 저는 사진 안 찍어요. 왜요? 기념으로 하나 정도는. 그 사람이랑 있을 땐 사진 찍는 것도 좋았었는데 지금은 혼자 찍는 건 왠지. 아, 그러시구나. 이해해요. 두 사람은 바다 가까이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습니다. 바다가 정말 넓네요. 그러게요. 마음이 조금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바다 구경 한 번 더 가자 그랬는데 병원에서 못 나왔어요.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럴까요? 네. 저희 아내도 항상 말했어요. 죽어도 선생님 곁에 있을 거야 라고. 첫날 저녁 호텔에서 단체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된 두 사람입니다. 혼자 밥 먹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굶기도 했어요. 지금도 별로 맛이 없어요. 저도요. 아내가 해주던 음식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뭘 먹어도 밍밍해요. 그래도 오늘은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저도 그런데요. 역시 혼자 먹는 거보다는. 저녁 식사 후 자유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텔로 돌아갔지만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걷기로 했습니다.
밤바다도 참 좋네요. 그 사람이 좋아했을 텐데 못 보여드린 게 아쉬워요. 아직 아쉬워하기엔 저희가 대신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신요? 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그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오늘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라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정숙이 황급히 피하려다 가방을 떨어뜨리고 우산이 바람에 날려가고 있습니다. 아, 우산이. 어서요. 이거 같이 쓰시죠. 상훈이 자신의 우산을 펼쳐 정숙을 가려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우산을. 괜찮아요. 이런 게 뭐가 죄송해요. 같이 피하면 되죠. 두 사람이 좁은 우산 아래 서서 어깨가 맞닿은 채 비를 피하며 걸어갑니다. 작은 우산 하나에 두 사람이 들어가려니 어깨가 맞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체온에 당황했고 상훈 씨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이 젖으셨나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오랜만이에요. 뭐가 오랜만이에요?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게. 저도 그래요. 누군가를 챙기는 게 오랜만이에요. 비가 그치고 우산을 접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비 그쳤네요. 네.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죠. 빗속에서 시작된 작은 동행. 두 사람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심스럽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저도요. 이런 기분이 언제 이후인지. 죄송하지는 않으세요? 돌아가신 분한테.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보니 아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라였거든요. 우리 남편도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살아야죠.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2년 만에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다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호텔 조식장에서 두 사람은 서로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잘 잤어요. 상훈 씨는요? 저도요. 오랜만에 꿈도 안 꾸고 푹 잤어요. 같이 조식을 먹으며 오늘은 어디 간대요? 해동 용궁사라고. 바닷가에 있는 절이래요. 그리고 위에는 태종대. 절에는 오랜만이네요. 그 사람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 번도. 저도요. 아내 제사 지낼 때 빼고는. 둘째 날 아침 일행은 해동 용궁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시험이었습니다. 버스가 산길에서 갑자기 멈추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엔진에 이상이 생긴 것 같네요. 수리차 부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수리하는 동안 근처 산책로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서 두 사람도 함께 걷기 했습니다. 잠깐 산책이나 할까요? 여기 공기도 좋고. 좋아요. 버스 안에 계속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산길을 걸으면서도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 결혼하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는 전업주부로. 상훈 씨는 선생님이시라고 했죠. 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35년 동안. 오래 하셨네요. 학생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요즘 애들은 워낙. 그래도 가끔 연락 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걸으며 이야기하다 보니 두 사람은 점점 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길 잘못 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가신 걸까요? 휴대폰에 신호도 안 잡히고.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제가 젊을 때 등산 좀 했거든요. 길 찾을 수 있어요. 함께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무섭긴 한데.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이 한마디가 정숙 씨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2년 동안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던 그녀에게 누군가 내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는 두 사람. 물 좀 드세요. 목 마르시죠? 고마워요. 이런 일이 신혼여행 때 이후 처음이에요. 어떤 일이요? 누군가와 함께 길을 헤매는 일. 그땐 그 사람이 길치여서 자꾸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하하. 그러셨구나. 그래도 함께라서 즐거우셨겠어요. 네, 그땐 길을 잃는 것도 재밌었어요. 지금도 왜인지 무섭지 않네요. 저도요. 사실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해져서요. 오늘처럼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상훈 씨도 혼자 있으면 외로우세요? 많이요. 저녁 때가 특히 힘들어요. 아내가 저녁 준비하는 소리, TV 보면서 웃는 소리, 그런 게 그리워요. 저도. 그 사람이 여보라고 부르던 소리가 제일 그리워요.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떤 생각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 정숙 씨한테는 그런 분이에요. 새로운 사람. 네, 저한테는 정숙 씨가 그런 분이세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저도. 상훈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랜만에. 정말요? 네, 같은 아픔을 겪으신 분이라서 말 안 해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는 것을. 각자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운명 같은 만남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길을 찾아 버스로 돌아갑니다. 저기, 버스 보이네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상훈 씨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도 혼자였으면 더 헤맸을 거예요. 정숙 씨가 있어서 용기가 났어요. 서로 힘이 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요? 네. 서울 가서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라도. 좋아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 호텔에서 작은 송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2박 3일의 추억을 나누며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정말 좋았어요. 김상훈 선생님, 김정숙 씨 꼭 부부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저희는 하, 그냥 좋은 친구 사이예요. 친구. 에이, 봐도 알겠는데 뭘. 잘 어울려요.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보였습니다.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안부 문자, 가끔씩 전화 통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 한 잔. 딸 혜진이 엄마의 밝아진 모습의 변화를 발견합니다. 엄마 요새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내 화장도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여행이 정말 도움이 됐나 봐요. 응, 좋은 분을 만났어. 좋은 분이요? 누구세요? 상훈 씨라고 나랑 비슷한 처지시고 참 좋은 분이야. 아, 그래요? 어떤 분이신데요? 선생님이셨어. 3년 전에 부인을 보내시고 혼자 지내고 계셔. 혹시 그분과 자주 만나세요? 가끔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기도 해. 며칠 후 혜진 씨는 우연히 엄마가 한 남성과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엄마의 밝은 표정을 보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숙에게 따지듯이 딸이 말합니다. 엄마, 오늘 카페에서 만나신 분이 상훈 씨예요? 너 봤구나.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사람 만난다는 게 혜진아, 뭔 소리야. 그냥 친구야. 친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친구 같지 않던데요. 엄마가 그렇게 밝게 웃는 거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럼 안 되니? 엄마가 즐겁게 보내길 원해서 여행 가라고 한 거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42년을 함께 사신 분인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나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는 몰라. 외롭다고 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하늘에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정숙이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딸의 반대는 정숙 씨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작은 행복마저 비난받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같은 시각에 상훈의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숙 아주머니와 자주 만나신다면서요? 응. 좋은 분이야. 비슷한 처지라 마음도 통하고.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분을 만나신다는 게 다른 분이라니. 그냥 친구야. 친구라고 하시지만 아버지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엄마 생각은 안 하세요? 엄마 생각을 안 한다니. 너무하는구나. 죄송해요. 그래도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동네에서 소문도 나고. 아이들이 반대하니 상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 생각은 안 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정숙 씨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서인지 정숙을 잃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한편 정숙은 상훈도 멀리하고 딸도 화내고 그래서 내가 너무 성급했나? 내가 이기적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 사진을 보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상훈 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힘들다며 말합니다. 정숙 씨, 요즘 어떠세요? 힘들어요. 딸이 너무 반대해서. 상훈 씨는요? 저도 아들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어요. 그러게요. 나이도 이렇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그래도 정숙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하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숙 씨, 미안해요. 아이들이 너무 반대해서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아요. 저도 딸이 너무 속상해해서 우리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그래도 정숙 씨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고마웠어요,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오랜만이었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상훈 씨도 좋은 분 만나세요. 두 달간의 만남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헤어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헤어질 수 있을까요? 각자 집으로 돌아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더 큰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헤어진 후 일주일 각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상훈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지우기도 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상훈도 혼자 산책하며 정숙을 떠올리기도 하고 정숙과 함께 갔던 카페 앞을 지나며 멈춰서서 그날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책을 읽다가 정숙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날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헤어진 후 한 달 두 사람은 모두 예전보다 더 외로워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헤어지고 나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헤어진 지 한 달 후 2022년 8월 15일 오후 광복절, 정숙 씨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고 상훈 씨는 평소처럼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훈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며 간신히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부릅니다. 구급차가 오자마자 그대로 상훈 씨는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상훈의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네. 아버지가요? 지금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상훈의 아들은 정숙에게 전화합니다. 혹시 김정숙 씨 되시나요? 네? 누구세요? 김상훈 씨의 아들 되는데요.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뭐라고요?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병원입니다. 중환자실에. 지금 가겠어요. 정숙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뭐가 중요한지,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한지, 진짜 두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택시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발. 제발 살아있어요. 아직 할 말이 많은데. 제발.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정숙은 상훈의 아들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상훈 씨는 괜찮아요. 수술은 성공했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24시간이 고비라고. 그럼. 아직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행히 빨리 치료받으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며칠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상훈을 바라보며 정숙은 상훈 씨, 깨어나요. 제발. 정숙 아주머니,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동안 계속 아주머니 이야기만 하셨어요. 뭐라고요? 정숙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너무 상처를 줬나? 그런 말씀만. 정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랬구나. 아주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반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싶어서. 무슨 소리예요? 아무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날 밤 정숙 씨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의자에 앉아 중환자실을 바라보며 상훈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훈이 깨어나서 미약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병원이에요. 병원? 내가 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정숙이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정숙 씨. 왜 여기에? 정숙은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프다는데 안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헤어지기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정숙이 상훈의 손을 잡으며 상훈 씨, 나는 이제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한 번 그 아픔을 겪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당신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딸이 반대하든 당신을 잃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다는 걸. 당신이 내 곁에 있어야 해요. 제발. 상훈이 눈물을 흘리며 정숙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정숙 씨. 나도 늙었고 당신도 늙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을 따로따로 외롭게 보내야 해요. 왜요? 나도 그래요. 혼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정숙 씨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 한다고. 3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정숙 씨를 만나고 나서 이제야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병실 문 밖에서는 상훈의 아들과 마침 찾아온 정숙의 딸이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혜진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안 계셔서 병원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달려왔다고. 상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밤새 여기 계셨다고. 아버지를 걱정하시면서 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진심을. 우리가 너무 심했던 건 아닐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서로를 아끼시는구나. 왜 몰랐을까? 라고 혜진이 말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상훈의 아들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표정으로 웃으신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병실 안에서는 두 손을 꼭 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녀들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는 걸까요? 상훈 씨가 완전히 회복된 후 두 가족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부모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한다는 것을. 정숙은 집에서 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혜진은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그리고 상훈 아버님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병원에서 밤새 간병하시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라고. 정숙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딸이 고마웠습니다. 상훈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응원한다고 하자 상훈은 기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하세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두 자녀의 마음이 바뀐 후 양가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두 가정의 자녀들은 서로의 부모님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했고 상훈과 정숙은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2023년 1월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5세와 68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작은 웨딩샵에서 정숙은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이에도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 있네요. 정숙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이런데 드레스를. 혜진이 엄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아빠도 하늘에서 웃으실 거예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까? 혜진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네, 분명히요. 아빠가 말씀하실 거예요. 내 마누라 다시 행복해져서 다행이다라고.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표정만큼은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 후 작은 피로연에서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숙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정말 잘 됐다.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 정숙은 고맙다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 친구가 상훈에게 말했습니다. 상훈 선생님, 우리 정숙이 잘 부탁해요. 상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정숙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은 정말 꿈만 같았다고.
65살에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고 여보라는 말을 다시 들을 줄은 몰랐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랍니다. 나이가 그렇게 들어서 뭔 결혼이냐고. 하지만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답니다.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상훈도 말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도 있었다고. 돌아가신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그런데 아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었답니다. 혼자 있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우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일이구나. 상우는 말했습니다. 정숙 씨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라고.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새롭다고 말입니다. 이들은 사랑이 시작된 그곳으로, 신혼여행은 바로 그곳, 처음 만난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손을 잡고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즐겁게 웃기도 하고 지난 날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훈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죠. 그러게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운명이었나 봐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때 비 맞으면서 같이 걸었던 그 길도 가보고 싶어요. 상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사랑이 시작된 그 길. 결혼 후 1년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행복을 경험 삼아 외로운 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는 평생교육원에서 인생 2막 특강을 하고 있다고.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요즘 황혼 이혼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반대로 황혼 결혼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운동 계획도 세우고 여행 계획도 세우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행복입니다.